사용자를 공감하는 것은 디자인 싱킹의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에 관한 깊은 공감이 제품이나 서비스 안에서 사용자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용자에 대한 공감의 부족은 제품과 서비스의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공감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느끼고 마치 자신이 실제 경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종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겪는 일들을 완전히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가까워지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공감하기 단계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자의 잠재된 니즈와 욕구를 밝혀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는 그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역할 및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감은 사람들의 정서적, 육체적 욕구, 그리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통적인 연구와 달리 공감적 연구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 예를 들어서 체중이나 먹는 음식의 양,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동기와 생각, 예를 들어서 나가서 조깅을 하는 대신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지극히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오는 것보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디자이너의 분석과 판단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공감하기는 디자인 싱킹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생산,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테스팅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감 단계에서 디자이너로서의 목표는 사용자와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사용자의 경험과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을 관찰하고 참여시키고 공감하면서 그들 사용자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디자이너 스스로가 그 입장이 돼보고 경험하면서 몰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감하기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하며 사용자와 그들의 니즈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인터뷰 동안 디자이너 자신의 추측을 제외하도록 도와줍니다. 디자인 싱킹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디자이너는 나중에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공감, 그들에 대한 이해, 통찰력, 그리고 관찰을 점점 발전시켜 나갑니다. 디자이너로서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해 사용자와 그들의 니즈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리서치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턴트를 받아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적용하기 쉽고 실용적인 공감하기 방법론 등을 통해서 더욱 쉽게 사용자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감하기 단계에서 방법론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공감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공장의 등장과 함께 대량 생산 제품의 문을 열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비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 생산과 소비주의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일률적이고 평균적인 제품 개발의 접근 방식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평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악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1940년대 미 공군을 통해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 항공사고가 정말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공군에서는 하루 평균 17건의 충돌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공군은 그렇게 많은 사고의 원인이 더 복잡하고 빠른 비행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연구 끝에 공군은 사고의 진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의 조종석과 헬멧을 평균적인 군인 몸의 크기에 맞게 설계했는데 4,000명이 넘는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군 조종사 중 어느 누구도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조종사가 비행기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결국 공군은 대부분의 병사들을 몸에 맞출 수 있는 조정 가능한 장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평균이라는 기준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에 대한 부작용 외에도 우리의 대중 소비주의 뒤에는 엄청난 폐기물량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소비는 지구 온난화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는 방식, 심지어 우리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줄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디자인 싱킹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이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 영역에 초점을 맞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은 대답을 할 때 언제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에서부터 오는 두려움, 불신 또는 기타 간접적인 요인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자이너로서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더 의미 있고 깊은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의 직관력, 상상력, 감성과 창의성을 모두 사용하여 주관적인 추측 없이 더 깊이 사용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 사람을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하기는 사용자가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있는 환경에 따라 무심코 하는 행동까지 깊이 관찰하는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셔츠에 선글라스를 걸거나 열쇠마다 칼라 스티커를 감아 구별하는 것 같은 행동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른 그들만의 반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문제 해결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비즈니스 성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 싱킹이 널리 퍼져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혁신가나 CEO들은 성공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의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사용자의 욕구, 생존 가능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입니다.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매출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그 제품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니즈, 경험, 욕구, 선호도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최적의 제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익 중심의 관점에서 공감하기 단계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용자의 욕구에 대한 필수적인 이해와 통찰력 없이 단독으로 솔루션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포인트를 완전히 놓쳐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초반 많은 브랜드의 mp3 플레이어가 시장에 나왔다가 사라지는 반면 애플의 아이팟은 차원이 다른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통해 많은 사용자들의 호응을 샀고 그 결과 애플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공감이 없는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은 2013년 첫 번째 웨어러블 제품인 구글 글래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전체적인 사용성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직접적인 이해와 공감도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내고 날씨 및 교통과 같은 기타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용자의 실제 니즈를 충족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구글 글래스가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작업들이 사용자가 구글 글래스를 통해 필요로 하는 니즈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구글 글래스는 음성으로 작동되는 장치여서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OK 글래스 메시지 보내줘 와 같은 명령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좋은 행동이고 굉장히 어색한 행동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구글이 사용자의 환경에 대한 그런 공감적인 이해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이상하거나 어색한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제품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글래스는 촬영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구글 글래스 사용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몰래카메라와 같은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구글 글래스를 디자인하고 설계했을 때 사용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감하기를 이용해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원의 디자인팀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인큐베이터를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외딴 마을에 어머니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휴대용 인큐베이터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휴대용 인큐베이터를 개발했습니다. 휴대용 인큐베이터는 그 휴대성과 줄어든 생산 비용으로 많은 어린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휴대용 인큐베이터는 유아를 감싸고 엄마의 팔에 안고 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서 외딴 마을의 어머니들은 멀리 떨어진 병원까지 직접 갈 필요 없이 휴대용 인큐베이터를 이용해서 아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디자인팀이 상업적인 인큐베이터를 개발하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인프라가 낙후된 외딴 마을에 있는 많은 새로운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휴대 인큐베이터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하기 단계의 도움으로 디자인팀은 개발도상국의 어머니들에게 최적화된 인간 중심의 솔루션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디자인했습니다. 공감하기를 통해 사용자의 더 깊은 니즈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덮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임시 방편의 해결책 대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디자이너들이 오히려 인간 중심의 솔루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기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공감하기 단계는 다양한 버전과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결국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를 공감하는 존재이고 대부분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 이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디자이너들은 사용자와 소통할 때 항상 오픈마인드를 유지하고 진정성이 있는 태도를 갖고 공감하기 단계를 리서치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번에는 각각의 공감하기 방법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